끝나고 이 방송을 꼭 하려고 했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장난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 이야기 많이 했었죠. 유선전화 비율이 어떻고 뭐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어떻고. 자 그러면은 전제는 일단 이런 거야.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며. 물론 여론조사가 틀릴 수는 있어요. 여론조사가 틀린 것을 합리화시키게 나온 말이 샤이 트럼프예요. 근데 그 샤이 트럼프란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틀렸음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됐냐고. 샤이라는 말을 샤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 없다. 거기까지 인정한다고 쳐. 기억들 하시겠지만요. 그 이야기 우리가 했습니다. 이 4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원 CNI가 동작구에 거주하는 남녀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했던 바로 그 여론조사. 나경원 44.1, 이수진 40.9. 근데 유선 비율 31%. 요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나경원이 지는 걸로 나오는데 조원 CNI는 딱 그 타이밍에 왜? 깜깜이 선거 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직전에 나경원 44.1, 민주당 이수진 40.9를 퍼뜨려서 나경원이 이수진 이긴 것처럼 결과가 나왔었죠. 최종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수진 52.1, 나경원 45.0. 그러면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던 놈들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일단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이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져야 되고. 조원 CNI는 계속 이런 식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난 조원 CNI하고 RS서치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그 진선미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동네,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 지역구에서 진선미 41%, 이수희 47.5%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그 유선 비율을 보면 무려 유선 ARS가 46%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선 10%만 넘어가도 너무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유선 46% 비율로 조사해놓고 그걸 그러니까 진선미 41대 이수희 47 이렇게 했는데 투표 까보니까 진선미 51.5, 이수희 47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진짜 양아치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이 개입을 해서 여론을 반영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는 이 방법을 막 숫자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과 진보 쪽이 어느 정도는 유리한 쪽을 이미 차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서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 조작하기 위해 써먹는다. 여기 아까 진선미하고 이수희는 로이슈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쁜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선거가 다 망가지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선거가 끝난 뒤에 이걸 문제 삼는 곳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나쁜 의도를 갖고 덤비는 상황인데 저번에 내가 그래서 지금 다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조원 CNI가 민주당 당대표 경선 앞으로 8월 달 안에 그 당대표 누군가가 출마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야. 당시 조원 CNI가 당원 대상으로 조사했던 여론조사는요. 송영길 37.4, 이해찬 33.2, 김진표 22.6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원 CNI가 송영길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했던 바로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당시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RN서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RN서치, 조원 CNI, 아까 로이슈 이런 데까지 포함하는 건데 RN서치는 그 당시에 이 성인 남녀 2,300명 조사한 건데요. 권리당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진표 38.4, 이해찬 35.4, 송영길 13.8이라고 여론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되게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해찬이 당선될 거라고 여론조사를 계속 내요. 예. 그나마 리얼미터 같은 데는. 예. 근데 지금 RN서치 같은 경우는 김진표 후보가 38.4로 1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얘네들이 말하는 과학입니까? 그냥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여론조사 수치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상 범죄자에 가까운 놈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버젓이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기사를 줘버리고 또 그 다음 선거가 되면 당대표 경선이든 총선이든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허가 취소라든지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사 방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표본이 얼마나 큰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멍청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결론이 나왔는지, 나온 결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조건에 대해서 조건으로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조건 이야기했고 뭐 내용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방법이 첫 번째 문제고, 그냥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너네들한테 고지 다 했다. 요만한 깨알만하게 약관에 적어진 거 던져주듯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도 못하고 몇 % 이것만 보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것도 문제고, 물론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걸쳐버리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의도가 이렇게 추정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원 씨는 내가 계속 기억하는 이유가 네. 특정 이슈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요. 그래서 리얼미터건 갤럽이건 다 올라. 얘네들만 떨어뜨려.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의도가 악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어떤 뭐 사회 분위기를 본다든지 뭐 정당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더 선호되고 있는지 요 정도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장난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시장 자유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나 이런 공직 선거가 있을 때는 그건 분명히 선관위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되는 비공식적인 선거,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상에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관위에서는 또 열받네. 이 미래한국당 통과시킨 거 생각하니까 또 열받는데, 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얼미터도 자랑스러울 건 없어요. 이택수 대표 기억 안 납니까? 예. 민주당 지역구 130도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전략상의 엄살을 피우는 거랑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출구조사는 어땠어요? 출구조사 맥시멈이 170석이었다고.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합쳐가지고 맥시멈이 170석이었고요. 대략 예상한 게 145석에서 160석 사이가 대치적인 예상이었다고. 제일 많이 예측한 게 170석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선거전에서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 25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여론조사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딱 여론조사를 깠더니 아까 말한 진선미가 이수희한테 지고 있다고 나와. 처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수희 지지자들은 이 여론조사 때문에라도 투표장에 더 나갑니다. 물론 정반대로 지고 있는 후보 쪽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잘못된 여론조사로 주저앉은 후보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잘못된 여론조사로. 그럼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매번 사안에 대해서 국민한테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론조사에 많이 매달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쁜 의도가 개입돼 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정치적 사안들, 하다못해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 모든 사안들이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작위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선관위가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그런 항목을 넣어야 돼요. 여론조사할 때 유선은 10% 이상 못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이 시대의 통신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유선전화라는 것 자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 앞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휴대전화가 한 대 이상인 나라에서 유선전화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그리고 그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그 통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왜 남겨두냐고. 솔직한 말로 그날 선거 끝나고 바로 발표했었잖아요. 발표했을 때 푸나님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TV 보면서 이 사람 됐네, 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됐네, 그게 더 정확했어요. 훨씬 더 정확했어요 진짜. 이게 있잖아. 내가 그랬어. 출구조사가 사전투표 이틀은 반영 안 됐다 그러니까 막 댓글이 달려요. 보정했다고. 그러니까 그 보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99개를 맞추고 한 개 정도 틀리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20대 총선 때 여론조사 기관들은 당시 새누리당 180석 이상을 예측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일당도 못 됐지. 민주당한테 한 석 뒤지는 2당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조원 CNI나 RN서치나 로이슈 같은 데는 그냥 워낙 잡스러워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여론조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상하다. 김진표가 이기고 있다고? 송영길이 이기고 있다고? 막상 깠을 때 틀렸으면요.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출렁출렁 하거든요.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듣보잡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방송사들도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방송사들도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돼요. 사실 출구조사 해가지고 145석에서 170석 사이 예측하는 게 그게 무슨 예측입니까?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25석이나 차이가 나는 145에서 70석. 누가 못해?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지. 민주당 이번 그 총선 100석 이상, 그러니까 200석 사이. 네, 확신합니다. 300석 이하라고. 그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게. 알고 보면 우리가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숫자 노름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네. 거죠. 알고 보면. 근데 그 실제로 여론조사로 피해 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보면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만약에 오차범위의 접전이라고 하면 양쪽 다 진영이 뭉치겠죠. 근데 15%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해봐봐. 근데 막상 깠더니 15% 정도 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득표율은 3, 4% 차이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건 조작이고 범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과연 자기네들이 원하는 진영한테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는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경원 같은 경우에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는 늘 말했다시피 정말 이렇게 최대의 보수의 결집과 최대의 충돌이었고 최대의 진보의 결집과 최대의 충돌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이 유리한 것 같은 이런 선거율 지지율 조사가 나와 버리면요, 오히려 진보 쪽에서는 투표하다 더 나와 버려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사실 명분이 부족한 선거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겠네. 오히려 이렇게 작용해 버렸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멍청한 짓을 돈 내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다면 이건 처벌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렇죠. 나쁜 싶고요. 의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감이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